뉴스들 두 가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전력 수요 하락에 미국 전력 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자 우리 전력망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러브콜을 보내는 전력 설비주 뉴스 확인해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 폭증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노후 송전망 교체까지 미국에서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전력 기업들, 이른바 K-그리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높은 제품 안정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2020년 첫 가동 이후에 4년 만에 최대 변압기 생산 기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에너지 르네상스의 중심에 섰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16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데다가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의 xAI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속속 줄줄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대규모 공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량이 쌓이자 지난달 공장 증설까지 마치면서 캐파를 확대했는데요. 전력기기 업체인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전력 케이블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까지 이렇게 4곳이 대표적인 K-그리드 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누적 수주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2023년 말에 비해서 지난 1분기에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 합쳐보면 지난 1분기 말에 23조 4,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거의 165%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대규모 계약의 숫자까지 턱턱 잘 찍혀주니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어제 효성중공업은 주가 100만 원을 기록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 증권가 리포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GIS, 가스 절연 차단기 수주가 잇따르면서 일제히 황제주를 미리 점쳤던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중장기 실적 성장 가시성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서 환골 탈퇴, 모든 것이 개선 중이라고 짚어내면서 목표가를 낮게는 110만 원, 높게는 122만 원으로 짚어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101만 6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의 테마를 전력망으로 꼽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에너지 분야에 추가 100억 달러의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향후 미국의 전력 수요는 현재 3.5%에서 2035년에는 8.6%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할 거고 현재 미국향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전력망 투자 계획들을 더 확인해 보시면 이미 송전선 교체와 신설에 2,400억 달러를 들리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법을 내놓은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메타는 올해를 메타 AI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데이터 센터 확장에 나섰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AI 핵심 인재를 잇따라서 영입한 데 이어서 이번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서면서 AI 인프라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프로메테우스로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고요. 하페리온도 몇 년 안에 최대 5기가와트로 또 여러 개의 타이탄 클러스터도 건설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력망의 호황 속에서 우리 전력 기업들의 슈퍼사이클은 어디까지 지속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리고 황제주가 된 효성중공업에 증권가에선 주가 피크아웃 우려 아직 이르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매수할 땐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수익성이 반영되고 있는 효성중공업을 담아봐야 할지 아니면 이미 효성중공업이 많이 올랐으니 다른 종목들을 더 눈여겨봐야 할지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체크해볼까요? 6년 만에 줄어든 주식 공급에 주목받고 있는 금융과 지주, 소비재주 뉴스 체크해보시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주식 공급 감소 업종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나 중복 상장으로 주식 수가 증가한 탓에 재평가를 받지 못한 업종보다는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공급을 줄여온 업종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건데요. 이에 증권가에선 금융과 지주, 송신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업종이 계속해서 주식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2020년 말과 비교했을 때 11.4%의 상승에 그친 가운데 그 시총 규모는 32% 넘게 불어나면서 2,620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장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시총이 커진 데 비해서 주가 상승률은 그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코스피의 주식 공급이 많았다는 걸로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식 공급 축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0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 퍼센트포인트를 기록했던 건 단 두 번뿐이었고, 이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시총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 이후에 주식 수가 증가하고 감소한 업종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에너지와 조선, 호텔, 레저 업종이 증가 업종으로 꼽혔고요. 반면에 증권가에선 감소 업종으로 부각된 쪽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소각한 결과 시총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주가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면서 은행과 증권, 상사와 자본재, 필수 소비재 업종 등을 주식 공급 축소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 쪽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올 들어서 시총 증가율 대비 주가 상승률이 큰 대표적인 종목으로 미래에셋증권, 삼성물산,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삼성화재, SK스퀘어, 그리고 KTNG 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주의 하락은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 그리고 관련주의 강세는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투자 의견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마켓 시그널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